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질문 요청대로 생강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강이 10월 하순이면 이제 드디어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대략 한 20일 빨리 캐신 분들은 10월 이후에도 캘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보통 한 10월 말 11월 초 첫서리가 오기 전에 보통 이제 수확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론 경기 북부권은 좀 빨리 캘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수확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살짝 무서리 정도 만드는 게 괜찮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요 시기에 영양관리, 특히 뿌리가 굵어질 수 있도록, 특히 질문하신 분은 질소질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좀 가르쳐 달라라는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요거 들깨 약을 살포하면서 남은 걸로 지금 같이 치는 겁니다. 저는 요 생강은 늘 배추의 약을 치다가 치고 고추의 약을 치다가 치고 양이 안 많으니까요. 자가소비용 요거 불가미 포기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텃밭은 어느 한 작목을 보고 약을 혼용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살포해가지고 남은 약 가지고 배추는 살포 안 했고요. 방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 살포했고 생강 살포했고, 요거는 울금입니다. 강황, 울금 차이는 납니다. 근데 보통 그냥 울금이라 합니다. 강황, 울금 같은 말 쓰는데 보통 약간 차이는 나요. 같은 건 아닙니다. 요게 강황,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 강황도 치워냈습니다. 조만간에 꽃이 필 시기인데 아직 꽃대가 안 올라오네. 제가 꽃이 올라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 참 예뻐요. 하얗게 올라오는 게.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약을 쳤는가 하면 들깨 치는 녹병약 카디스, 그리고 나방약 알타코아, 진딧물 노린재약 스트레이트, 그리고 전착제 마쿠피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영양생장, 즉 질소질로 인해서 영양생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식생장, 즉 씨앗이나 아니면 뿌리로 갈 수 있도록, 생식생장에 도울 수 있도록 바란스를 잡아줄 수 있도록 인산가리 제품인 브리오골드를 혼용해서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깨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마 들깨 영상 보신 분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녹병약 역시나 이 종합살균제입니다. 카디스, 곰팡이도 같이 되고 하니까요. 넣어놨고요. 알타코아, 나방. 좀 이따 나방 흔적 보여드릴게요. 생강도 나방을 좋아합니다. 나방이. 나방이 생각보다 잘 안 치면 나방이 완전 잎을 완전 걸레 조각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꼭 필히 쳐야 됩니다. 참고로 요게 작용기작 28번 알타코아는 나방이 있을 때 치고, 이런 배추 마찬가지입니다. 치고 돌아서면 배추에 있는 나방이 죽느냐?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이거는 습식을 장애하는 겁니다. 먹고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발은 안 죽는다. 발은 하지만은 효과는 있다. 다음 단을 가면 나방이 없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트레티곤 진딧물하고 노린재입니다. 그리고 마쿠피카는 확산제, 전착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겁니다. 브리오골드. 여기 보시면 성분비가 이렇게 보시면 인산이 31%, 가리가 21%, 인산가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합차이가 52%다. 그리고 고토가 2.2, 그리고 중요한 붕소, 아연 이게 2.5하고 1.2%, 이렇게 해서 합이 대략 한 55%는, 전체의 55%는 다 비료 영양제 4종 복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심중원수 중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가격도 안 비싸고, 요게 대략 한 5,500에서 한 6,000 정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도 안 비싸면서, 보통 일반 영양제 보통 기본이 10,000원, 20,000원, 어떤 거 40,000원, 50,000원 가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아직 나온 지 한 40년 동안 나르겐, 브리오, 미리건 알파, 미리건 요 세 가지는 옛날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DO에서. 그래서 가성비가 있는 착한 영양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광고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석해서 살포를 했고, 이후에도 저는 이제 브리오골드를, 이제 배추도 제가 이게 영양을 이제 짱짱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인 대유복합 엔지라든지 브리오, 그리고 미량 요소인 미리온 알파, 이런 걸 제가 수시로 쳐가지고 이제부터는 배추도 짱짱하게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강도 이제 영양 생장만 하던 거를 이제 생식 생장으로 제가 전환을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방금 살포를 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수시로 이제 배추우선 칠 때 약을 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 있네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잎에 벌레가 먹은 흔적이 보입니다.
요건 뭐 어떤 게 먹었는가 하면요. 요 흔적은요. 멸강나방이 먹은 겁니다. 멸강나방. 예, 멸강나방이 가해한 흔적입니다. 예, 요렇게 예, 요런 그 나방은 특히 생강에 특히 그 배에 생기는 멸강나방이 몇 마리 앉았다. 금방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 나방 피해가 있다. 이러면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잡아 주고요. 저는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여기 이제 키가 자라고 최근에 폭우도 치고 이래가지고 웃자라고 그래가지고요. 몇 폭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고추대를 박아 놓고요. 그리고 고추끈으로 이렇게 2단을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지는 걸 도복되는 걸 막아줬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또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하면 이게 그 생강은 이제는 지금 재배학적인 건데요. 이거는 천근성입니다. 천근성 작물이다 보니까 물론 대농들은 못합니다. 저는 텃밭농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보시다시피 밑에 제가 그 집을 먼저 깔았었고요. 집 위에다가 뭐를 대했는가 하면 물론 우끄럼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끄럼 했는 거 영상 남겼고요. 그 제가 여기다가 복토를 했습니다. 즉 흙을 조금 더 덮어줬다. 왜? 생강은 이게 천근성 작물이다 보니까 자 자세히 보시면요. 뿌리가 위에 노출된 정도로 올라옵니다. 또 이렇게 덮어주면요. 또 올라오고 싶어요, 지가. 그러면 어쩌되겠어요? 점점 굵어질 거 아닙니까? 위로 점점 뿌리가 위로 크기 때문에 점점 굵어지는데 위가 노출되면 더 이상 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폭이 안 될 때는 흙을 가지고 위에 북주기 한다 그러죠? 한 1 내지 2cm 정도, 한 2, 3cm를 덮어주면요. 나중에 캐보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시고 북을 주면 좋다 하네. 그럼 한 20일 남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싫은 사람은 몇 포기만 해보십시오. 확실히 다릅니다. 예,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강 이야기 해봤습니다. 너무 영양분이 좋다. 그러면 즉 이제 계속 영양 생장하지 않습니까? 질소질이 많고 비료를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잎에서 생성되는 탄소 동화 물질이 뿌리로 온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인상가리 제품인 저는 브리오 골드라든지 다른 회사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비료 회사 거 하여튼 인상가리 제품을 그렇게 연면시비 해줄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저 시간이 현재 오전 9시 50분인데요. 이 그 생강은 아침적으로는 잎을 펴가지고 있고요. 낮에는 지가 더우니까 잎을 돌돌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빛이 나니까요. 이제 돌돌 맞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침 9시 이럴 땐 약 치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은 살짝 구름도 끼고 선선합니다. 즉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 9시 10시까지는 이런 생강 같은 데는 뭐 약을 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잎이 넓고 그 정산작용이 왕성한 이런 배추 같은 경우는 9시, 10시 이러면 약 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영양제 혼용해서 약 쳤을 경우에 배추는 겉잎은 좀 건강한데요. 건강하고 약에 대해 버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쏙잎입니다. 이래 있는 쏙잎들은 약하거든요. 여기에 약액이 몰리면 결국 이 부분에 약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릴 때는 요럴 때는 낮에는 배추는 약 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강 이야기 곁들여서 바로 옆에 있는 배추도 몇 가지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거 벌리지 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아직도 안에가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연면적 확대를 해서 다 잎이 넓어졌는데 이렇게 밑에 큰 잎들도 없는데 혹시나 이렇게 두 개가 붙어가 있다 악수하듯이 그때는 떼주셔야 됩니다. 왜? 광합성 작용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나? 여기는 없네요. 혹시 이런 거 바람이 불어가 이게 만약에 그게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지금 햇빛을 못 봅니다. 이런 경우는 살짝 이렇게 좀 펴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요 빛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